이제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그 배열에 해당되는 것은 이제 연속된 데이터, 연속된 자리를 차지하면서 같은 데이터 타입입니다. 해당되는 것을 이제 선언해서 쓰시는데, 지금 이제 클래스를 한 개 만들었어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데이터를 집어넣거나 할 때 저희가 메소드라는 게 필요해요. 처리문을 만들 때. 그 중에 이제 그 맨 처음에 시작되는 메소드, 시작되는 메소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라는 이제 메소드가 있죠. 그 메소드가 메인 메소드입니다.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이거 써보시라고 이제 그 과제는 아니라 평가에서 낸다고요. 메인. 그 다음에 스트링 쓰시고, 대괄호고 나왔고, 이제 ARGS. 이게 이제 그 자바의 구조 배울 때, 자바 코딩할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합니다 라는 거죠. 실행을 했을 때 이게 실행이 안 되면, 다른 게 실행이 되면 이게 메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system.out.println 쓰시고, 여기다 이제 그 쌍따블 찍고, 뭐 배열에 대한 배열 예제 뭐 이렇게 해서 한 개 찍어서 세미콜론 찍어서 한번 실행해 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해 보시면, 배열 예제라고 떴으면 메인을 제대로 썼구나. 이게 안 뜨면 메인을 제대로 안 썼구나. 그러니까 저게 제대로 안 뜨고 이전 게 자꾸 뜬다. 이러면은 이제 메인을 제대로 안 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확인을 해볼 수 있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열에 대해서 선언을 해가지고 쓰셔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배열을 선언할 때는 뭐 타입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배열을 타입을 쓰시면서 똑같은 데이터 타입 여러 개를 이제 쓴다 이거죠. 여러 개를 써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int 배열에 해당되는 것을 저희가 한 개 선언해서 써봅시다 이렇게 쓰시는데, 그러면 이제 int 쓰시고, int 배열입니다. 대괄호고 대괄호 배열입니다. 여러 개입니다. 이렇게 드시고, 그 다음에 뭐 인티자 int array 뭐 이렇게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int array라고 나왔기 때문에 썼어요. 그 다음에 이거로 쓰시고, 여기다가 널 이렇게 선언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당장 안 쓸 거고 나중에 생성해서 집어넣어서 쓸 거예요. 그럼 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세미콜론 이렇게 찍어도 되는데,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생성을 해서 쓰시거나 이렇게 쓰셔야 돼요. 요거를 이제 그 타입을 선언하고 변수명을 주는 거를 이제 선언이다, 배열의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괄호고 대괄호는 이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대괄호고 대괄호 넣고가 변수 뒤에다가 이렇게 대괄호고 대괄호를 변수 뒤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다 이게요.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성을 해서 여기 교재에서는 5개를 생성을 했습니다. 그럼 인티자 어레이 쓰시고 이꼬로 new 참조한 변수이기 때문에 new에 의해서 생성을 한다. int 뭐 5개를 인티자 5개를 쓸 거예요. 세미콜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번부터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 값을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ew에서 쓰는데, 이게 처음에 데이터가 만약에 값이 이미 다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0, 1, 2, 3, 4 이렇게 쓰는 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57페이지, 여러분들 교재는 157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이제 예제가 좀 나와 있는데요. 예제 나와 있는 걸 이용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먼저 하고요. 선언되어 있는 거를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해서 new 해가지고 생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인덱스 번호에 의해서 데이터 값을 집어넣어서 사용하는 것들을 이제 보시고요. 요거는 이제 예제에 나와 있는 거, 짤막한 쪽 예제에 해당되는 거고요. 풀 예제는 157페이지 보시면 뭐 array 클래스 by new usem 새로 new를 이용해서 새로 만들어서 쓰는 예제이다. 뭐 이렇게 작성하면서 예제가 쭉 길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데이터 예제에 해당되는 것을 너무 길게 쓰지 않고 짧게 한번 쓰시고, 인티자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포문에 의한 출력 이런 것들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는 이제 교재 페이지 교재 페이지 157페이지 나와 있는 거고요. 나와 있는 거고요. int 인티자로 arr 뭐 대괄호가 될 것인데 arr 1 이거로 썼고요. 그 다음에 new 생성을 바로 했어요. int 3개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이렇게 썼다 이거죠. 써가지고 사용하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그 0번째 해당되는 뭐 ARR 1의 0번째 0, 1, 2까지 쓸 수 있으니까 0번째 있는 데이터를 뭐 10 쓰셨고 세미콜론 그 다음에 1번째 20 1번째 20 복사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자 1번째 2번째 1 2까지는 쓸 수 있고 3은 못 쓰죠. 그 3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0, 1, 2 해가지고 3개를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20을 집어넣고 세 번째는 30을 집어넣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찍으시면 되겠고요. 바로 이제 시스템.out 프린트를 바로 써볼게요. 제가 이제 그 system.out.println 쓰시고 여기다가 ARR 1을 이렇게 찍어서 사용을 해서 세미콜론까지 찍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실행을 해보는 거죠. 저장하시고 컨트롤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해보시면 얘가 이렇게 나옵니다. 대괄호나 배열 예제인데 찍었으니까 대괄호 열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거 이제 배열입니다. i가 나온 거는 인티자 배열입니다. 이런 얘기고요. 골뱅이 뒤에 얘네들이 이제 해시 코드라고 해서 그 주소 만들거나 이럴 때 사용되는 코드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는데 그 해시 코드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요거를 이제 주소에 쓰지는 않습니다. 쓰지는 않고 얘는 안에서 봤을 때 얘 데이터들이 똑같거나 이러면은 그 똑같은 걸로 이렇게 출력이 되기 때문에 그 저거를 이제 봐서 하는 건 아니고 밖에서 봤을 때 주소가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시스템 안에 그 해시 코드를 찍는 게 있습니다. 코드가 걔를 이용해서 찍어 보시면 그 밖에서 봤을 때 어디 위치에서 출력이 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요게 이제 데이터 타입과 주소에 관련된 데이터 요게 이제 16진수입니다. 16진수에 해당되는 게 이제 출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 요런 것들을 이제 그 출력을 할 때는 이제 문자열로 만들어서 뭐 출력을 하자라는 이제 어레이 나중에 보시면 한 개 더 써보시면요. system.out.println 쓰시고요. 그 array s 점 쓰시면요 여기 뭐라고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고요. toString이라는 것을 배열을 이제 문자열로 만드는 게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매는 글자가 대문자죠. 대문자에 해당이 되는 거고 점 썼습니다. 그 다음에 to 스트링으로 만든다. to string 그리고 가로 열고 쓰시고 ARR 1 배열을 넣어줘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ARS로 써져 있는 거는 뒤에서 S 뒤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고 자바 유틸에 있는 거네요. 자바 유틸 뭐가 필요해요? 임포트 자바 유틸 임포트가 필요하다. 그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저장하세요. 저장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그 자바 유틸 자바 폴더 밑에 유틸 폴더가 있는데 여기까지 나오는 게 패키지. 여기까지 패키지. 요거 뭐라고요? 클래스 대문자죠. 앞에 대문자로 되어 있으면서 클래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용할 수 있으시고 얘를 이용해서 그 안에 보면 toString이라는 게 있습니다. 점 뒤에 요게 있는데 요게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점 다음에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점 다음에 요게 얘가 있으니까 얘를 찾아가서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있네요. 그러니까 처리문 메소드입니다. 메소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AR1을 어떻게 해요? 전달하는 거죠. 가로 열고 사이에다가 전달하면 얘가 받아서 그 데이터를 출력해주는 문자열로 바꿉니다.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대괄호가 되었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짜서 대괄호가 되었고 사이에다가 데이터를 콤마를 이용해서 이렇게 찍을 수 있는데 그 이미 자바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열을 출력할 때 AR arrays에서 toString 메소드를 사용하시면 arrays 이런 게 있는데 얘는 이제 배열 데이터를 문자열로 만들어서 출력할 때 보통 사용합니다. 출력할 때 많이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전부 다 출력하고 싶으면 뭐 이렇게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저희도 프로그램 짜야 되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arrays라는 거 사용하시면 데이터를 이제 출력을 해볼 수 있다. 자, 여기까지 하셨고요. 그 나중에는 프로그램 잘 짜가지고 만드실 겁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이제 이거 말고 저희가 그 포문을 이용해서 포문을 이용해서 뭐 1부터 0부터 그 2까지 인덱스 번호 이렇게 해서 이 0부터 2의 인덱스를 이용한 출력도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문 사용하시고요.
int i는 0, 초기값 0입니다. 그래서 i가 적거나 같다. 2보다 적거나 같다. 사용하시고 세미콜론 치겠습니다. i 플러스 증가시키시고 여기다가 그 시스템.out 프린트LN 한 개만 출력하는 거 한 개만 쓰시면 되기 때문에 뭐 시스템.out 프린트LN 가로 열고 그 다음에 i를 인덱스 번호 i를 찍는데 배열 ARR 1 인덱스 번호 i를 집어넣어서 찍으시면 맨 처음에 0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ARR 0 찍고 12 찍히겠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면 1이 되고 찍고 2가 되고 찍고 그 다음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세미콜론. 그 줄별로 한 줄씩 찍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찍어 보셔서 실행하시면 이렇게 10, 20, 30이 잘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포문을 하셨으니까 랭스를 이용해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ARR 1의 길이를 이용한 출력 하겠습니다. 포문 사용하시고요. int i 이꼬로 0 세미콜론 그리고 i가 적다로 하셔야 되겠죠. 적다로 하시고 랭스는 3이 나오기 때문에 ARR1.length gth 랭스 세미콜론 i 플러스 쓰시고 마찬가지로 시스템.out 프린트LN을 요 뒤에다가 시스템.out 프린트LN을 요 뒤에다 쓰시고 저희가 그 ARR 1번 1에 해당되는 i를 여기다 이렇게 써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다. 세미콜론. 그 실행해 보시면 두 번 출력이 되겠죠. 해서 이제 12, 20, 30, 12, 20, 30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랭스를 이용한 길이를 이용한 출력이 되겠고요. 향상된 포문을 이용해서 교재에 보시면 향상된 포문도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향상된 포문을 이용한 향상된 포를 이용한 이제 ARR 1 출력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문 사용하시고요. 그 여기 ARR 1이 데이터 타입이 뭐죠? 인티자 이렇게 여러 개. 데이터 한 개를 꺼내와야 돼요. 데이터 한 개 꺼내와서 저장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타입 인티자로 해야 되죠. 인티자 뭐 데이터니까 D 쓰겠습니다. 땡땡 쓰시고 그 다음에 ARR 1에 해당 배열을 뒤에다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D를 찍는 거죠. system.out.println 그 다음에 D를 찍는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십니다. 왜 D를 찍는지는 이제 좀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11 누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12, 30. 자, 저희가 이제 D를 찍는 이유, 요거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상된 포문에 해당되는 요거를 이제 해드리면, 그, 인티자 D니까 데이터 한 개를 선언합니다. D. 여기 이제 D라고 선언해서, 요거 인티자 데이터 한 개 선언한 거고요. ARR 1은 이렇게 이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3개를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제 1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30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인덱스 번호로 볼 때는 여기가 0, 1, 2, 길이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땡땡을 썼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있는 거를 가져와서 10을 맨 처음에 첫 번째 나와 있는 걸 가져와서 뒤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0을 만듭니다. 10을 만들고 한 바퀴 돌립니다. 그래서 출력 한번 합니다. 출력했습니다. 그래서 반복 처리해서 한 바퀴 돌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걸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 거에 해당되는 것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10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이 한번 찍혔죠? 그 다음에 20으로 바꾼 다음에 또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러면은 D를 찍으면 2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D를 찍는 겁니다. I를 뭐 이렇게 I 이렇게 써놓은 인덱스 번호 이게 아니고 얘를 인덱스 번호 사용하는 게 아니라 D를 찍습니다. D를 찍어서 이렇게 한 바퀴 돌리면 20이 나오고요. 다음 바퀴 돌리면 그 다음 거로 갑니다. 그 다음 거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30을 집어넣습니다. 그럼 20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30이 되는 거죠. 덮어쓰기가 돼서 변합니다. 자꾸 데이터 값이.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립니다. 그럼 뭐가 출력이 돼요? 30이 출력이 되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 포인트를 다시 밑으로 내려갑니다. 데이터가 있어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빠져나온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이터레이터라고 얘기합니다. 이터레이터. 그래서 반복 처리를 할 때 이제 사용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뭐 데이터가
포인터를 이제 옮겼는데 데이터가 있습니까? 물어봐서 데이터가 있으면 맨 처음에 여기 있었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데이터가 있으면 데이터를 이쪽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한 바퀴 돌려서 가고 그 다음에 또 밑으로 내려가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데이터가 다시 있으면 또 이제 데이터를 집어넣어주고 한 바퀴 돌리고 또 밑으로 내려가서 데이터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데이터 있으면 또 집어넣어주고 한 바퀴 돌리고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데이터가 없어졌어요. 이제 없으면 이제 빠져나온다. 이렇게 처리하는 구조를 나중에 이터레이터라고 이제 보시게 되고요. 그때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has next, has 가지고 있다. next 다음 걸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 게 있으면 next 그 다음 걸로 옮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넘어가기 전에 has next 데이터가 있습니까? 라고 해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next 그 다음 걸로 넘어가 있어서 포지션을 여기다 두고 10에 있는 것을 여기다 저장하고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다음 게 있습니까? 라고 has next 다음 데이터가 있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고 있으면 이제 next에서 다음 걸로 간 다음에 그 다음 거에 있는 데이터를 저장하고 한 바퀴 돌리고 이렇게 실행하는 구조를 이터레이터 구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터레이터에 대한 얘기도 나중에 이제 한번 해드릴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한 프로그램이 향상된 포문입니다. 향상된 포문을 이용해서 그 배열에 해당되는 것을 한 개씩 자꾸 가져와서 뒤에다가 저장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향상된 포문은 원리는 이제 변수 뒤에다가 변수 뒤에 배열에 배열 AIR 1 의 데이터를 있는 만큼 순서대로 있는 만큼 이렇게 뒤에다가 있는 만큼 한 개씩 줍니다. 한 개씩 저장하고 반복 실행한다. 반복 실행된다. 실행한다. 이렇게 쓰시려고 사용하는 게 이제 향상된 포문입니다. 그 변수 D를 먼저 선언을 하고요. 배열에 해당되는 데이터 그 개수만큼 데이터의 순서대로 있는 만큼 이 개수만큼이죠. 있는 만큼 한 개씩 저장하고 한 개씩 어디에 저장해요? D에 저장하고 앞에 선언된 D에 저장하고 반복 실행합니다. 이렇게 처리하는 게 이제 향상된 포문입니다. 이 교재에 해당되는 게 여기 이제 15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제 랭스를 구해서 하는 거나 뭐 이렇게 포문 돌려가지고 사용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정리를 한번 해 드렸습니다. 158페이지에 보면 그 배열의 길이 랭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랭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이제 거기 이제 배열에 해당되는 것을 커맨드 라인 입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만약에 데이터가 다 존재하는 경우 이건데요. 그 PPT에는 나와 있는데 그 예제에는 지금 현재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보시면 데이터 타입이고 같은 배열 선언하고 있네요. 대괄호고 대괄호 있으니까 변수를 쓰고 있고요. 거기에 중괄호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이제 값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쓰는 걸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해서 쓰실 때는 이게 어떻게 변화돼가지고 저렇게 사용할 수 있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맨 처음에는 new 다음에 데이터 타입의 개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한 개씩 집어넣는 걸 했는데 이미 값이 정해진 경우 그 데이터가 중간중간에 자꾸 변경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아니고요. 이미 값이 정해진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반드시 new라는 게 필요하니까 배열은 new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new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이렇게 콤마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것을 하시면 값1, 값2, 값3 이게 0번째부터 0, 1, 2, 3, 4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 데이터 개수만큼 배열이 잡히게 됩니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요 new 타입이라는 게 여기 앞에 선언한 타입이랑 여기 쓰는 타입이랑 같아야 되죠. 그리고 값을 집어넣으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new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new를 해야 되고 타입은 앞에 있는 거랑 반드시 맞춰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더라도 뉴 하는구나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입은 요 앞에 있는 거랑 맞추면 되니까 맞춰져서 여기 변수 선언할 때 타입과 맞추면 되기 때문에 결국 뭐만 남냐면 요것만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서 사용하는 게 요게 이제 변수 선언에서 짧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이게 이제 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뉴를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이거는 값이 이미 다 정해져 있는 경우에 이렇게 쓸 수 있으시고요. 값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이제 뭐 폼원 돌려서 데이터를 집어넣든지 이렇게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값들이 이미 다 세팅되어 있고 다 그 알고 있어요. 이러시면 이제 이런 값들을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작성을 해볼 수 있는데, 그게 이제 152페이지 예제에 나와 있는 겁니다. 뭐 스코어스 해가지고 값들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제 뉴에서 직접 선택하고 이거 이제 이런 인덱스별로 인덱스를 가지고 데이터를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 거고요. 근데 저희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쓸 때에 그 이미 데이터 값이 있으면, 그 선언되어 있으면 이겁니다. 저희 이렇게 한 개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한 개 해주고, 저희가 이제 배열을 쓸 때 배열 선언해서 사용할 때 이겁니다. 배열을 사용할 때 그 이미 값이 주어져 있다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주어져 있는 경우의 배열 생성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인티저 타입으로 스코어를 쓸 건데요. int 쓰고 값이 이제 스코어스 이렇게 해서 s자를 붙는데 대괄호가 될 거를 여기다 붙여도 되고 인티저에다 붙여도 되고 쓰시면 됩니다. 네, 쓰시고 equal 썼습니다. equal. 그러면 이제 new 이렇게 쓰시고요. 그 int 배열입니다. 그 15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를 이제 그대로 안 하고 이제 앞에 있는 거를 먼저 해가지고 사용할 텐데, new 해가지고 원래는 여기다가 몇 개 개수 3개면 3개 이렇게 쓰셔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거랑 있고 뒤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배열의 개수가 정해집니다. 중괄호 열고 83 콤마 쓰시고, 그 다음에 90 콤마 87 중괄호 닫고 세미콜론 찍으시고 사용하시면 이게 이제 짬뽕 되어 있는 건데요. 그 타입을 선언했다, 그 다음에 그 생성을 한다, 인티저 생성을 한다, 개수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걸로 보지만 여기에 있는 개수만큼 하나 둘 세 개니까 여기 세 개니까 세 개만큼 이렇게 생략되어 있습니다. 세 개만큼 배열을 만들어서 데이터를 각각 얘가 0, 1, 2 배열 안에다가 집어넣는 이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요거도 이제 이미 값이 정해져 있죠. 83, 90, 87 이렇게 값이 정해져 있고 뒤에 넣지 않을 거고, 이미 정해진 값을 세팅할 때는 저렇게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다가 스코어스 쓰시고, 그 new 인티저 뭐 new는 배열 쓰는데 값을 집어넣으려고 할 때 저희가 생성을 해서 집어넣는데 이건 전부 다 아시죠? 그리고 요 타입과 같아야 한다. 뭐 꼭 같이 써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그 new에 의해서 하니까 new 생략할 수 있고, 얘도 얘랑 같으면 되니까 얘도 생략할 수 있고, 그래도 요것만 남습니다. 요것만 남겨서 사용하시면, 자 보겠습니다. 중괄호 열고 83 한 번 더 집어넣게 되는데 83 콤마 이제 90 너무 똑같이 쓰시면 좀 그러니까 얘 80으로 쓰겠습니다. 80 콤마 그 다음에 뭐 85 이렇게 해서 중괄호 닫고 중괄호 열고 세미콜론 찍습니다. 세미콜론 찍어서 사용하시면 지금 생성하면서 써야 되는데 생성해서 안 썼다고, 요 위에 거를 일단은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주석 처리하고요. 그 int 배열입니다. 쓰겠습니다. int 배열 쓰시고 있고 써서 그 생성을 하면서 이게 생성되어 있는 데다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서 생성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초기값으로 세팅해서 사용할 때 쓰시게 되고요. 처음에 이제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쓸 거를 이렇게 쓸 수 있다. new하고 int가 빠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생략하고 이제 쓸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new를 안 한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자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자리를 잡아놓고 쓰셔야 돼요. 인티자 지금 데이터가 3개니까 세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래서 new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타입은 앞에 있는 타입과 동일하다. 아시겠죠? 데이터 개수 하나, 둘, 3개니까 3개의 데이터를 자리 잡고 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데이터를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먼저 해보고요. 자, 이제 출력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system.out.print 스코어스를 그냥 찍게 보겠습니다. 스코어스 찍어보고 세미콜론 찍고 이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 대괄호고 나왔다. 아, 배열이구나. 인티저 배열이고 골뱅이 여기 이제 주소에 해당되는 16진수 이런 걸 해시코드라고 얘기하는데 나중에 이제 해시코드도 그 조정을 해서 이제 같은 타입이면 같이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해서 써가지고 이제 출력을 해봤더니 야, 이 값에 대한 것을 출력을 한번 해볼까? 그러면 이제 그 값을 출력하기 위한 어레이스를 쓰면 되겠죠. 어레이스 사용. 시스템 이게 값을 먼저 문자열로 만들어야겠죠. out.print ln. 그 저희가 값을 이쁘게 찍기 위해서 어레이스를 찍는데요. 어레이스 그다음 to string 이렇게 사용하시고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이제 스코어스 이렇게 쓰시고 세미콜론 찍습니다. to string deep to string이 아니라 to string 네 입니다. 자, 얘는 이제 보시면 시스템.out 프린트를 하기 전에 요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요거죠. 여기를 이제 전달을 하는 게 우선이고요. 그 전에 이제 요거 전달하면서 요거 처리하는 게 우선이겠죠.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사이에 있는 게 처리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요를 문자열로 만듭니다. 배열에 있는 데이터를 대괄호 닫고 해서 문자열로 이제 콤마를 이용해서 문자열을 먼저 만드는 게 우선이고요. 걔를 출력한다. 문자열로 만든 다음에 출력하게 됩니다. 실행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80, 90, 85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데이터 들어간 게 이제 출력이 됐고요. 자, 데이터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합계 구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합계 구하기는 이제 그 합계를 구한 결과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죠. 그래서 int sum이라고 쓰시고 초기값은 0으로 합계를 구할 때 초기값은 0. 그래서 0 더하기 뭐 10이면 10이 되는 거죠. 맨 처음에. 그래서 그 합계를 구해야 될 때는 더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0을 세팅하면 다른 거랑 더하면 이제 계속 그 다른 더한 값이 그대로 남게 되는데 곱하기를 하면 1로 세팅하십니다. 지금 합계 구하기는 더하기니까 0을 하시는데 1을 곱하셔야 1 곱하기 10 하면 10이 되는 거죠. 그 0을 내놓으면 0 곱하기 10 하면 0이 되고 어떤 숫자를 곱하든지 간에 다 0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를 할 때는 1, 합계를 구할 때 더하기를 할 때는 0 이렇게 해서 조기값을 세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문 돌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포문을 돌려서 돌리시고 이제 int 랭스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int i는 0부터 인덱스 번호죠. 세미콜론 i가 적다. 랭스를 이용합니다. 그 스코어스 쓰시고 점 랭스 사용하시고 세미콜론 i 플러스 썸에다가 더하겠습니다. 썸 더하기 이꼬르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를 쓰시니까 스코어스 그 다음에 인덱스 번호 i 세미콜론 요 i가 지금 0부터 근데 0, 1, 2 뭐 이렇게 돼서 이제 0, 1, 2 인덱스 번호니까 이 인덱스 값을 넣으면 스코어스에서 점수를 꼬대고 와서 여기다 집어넣겠죠. sum 이꼬르 플러스 이꼬르 썼는데 이거는 이제 이렇게 더하자가 우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더하고 플러스를 합니다. 하시고 다시 이제 집어넣자가 두 번째. 더하자가 1번, 집어넣자가 2번. 되시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도록 돼 있으시고요. 그 반복문인데 한 개인데 썸을 계속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썸을 구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해야겠죠. system.out.print ln 쓰시고 합계 출력해 보겠습니다. 합계 땡땡 쓰시고 플러스 썸을 출력하시면 실행해 봅니다. 실행해 보시면 뭐 이렇게 그 합계는 255가 되네요. 그래서 38이 24 더하기 38이 24 더하기 15
지금 여기 8로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0이죠. 얘는 5 남으니까 더하면 15. 그래서 250원 맞습니다. 이렇게 맞아서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지? 이제 평균을 구하면 평균은 이제 합계 나누기 이제 그 숫자죠. 배열의 점수 숫자. 그 개수. 점수 개수. 개수가 랭스입니다. 이건 랭스. 그래서 여기 이제 구해 보시면 저희가 이제 시스템점 바로 출력하겠습니다. 자, 시스템점 out print ln 사용하시고 합계 슬래시 스코어스 점 랭스 이렇게 쓰시고 세미콜론 작성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실행하시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85가 나오는데 그 지금은 이제 그 85가 딱 떨어지는 85일 겁니다. 근데 이제 그 교재 실습예제로 하시면 85가 아니라 다르게 나오겠죠. 요거는 이제 소점이 있어서 이제 소점이 있는 걸로 쓰고 싶어요라고 하면 그 여기에 해당되는 것 중에서 이제 무엇인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 만들어서 그 먼저 썸을 이제 그 더블로 바꾸시거나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교재에서는 이제 이런 걸 더블로 바꿔서 썸 자체를 더블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나누기 3 이런 거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나머지 3보다는 여기는 이제 캐스팅해서 DOUBLE 이렇게 더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더블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요게 캐스팅한 게 우선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요게 더블이 됩니다. 더블과 인티자 연산을 하면 더블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하시면 그 큰 쪽으로 맞춰진다. 그래서 더블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이제 8점 소점이 붙죠. 85.0 이렇게 해서 그 더블로 캐스팅한 다음에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쓰고 계십니다. 뭐 더블이라고 캐스팅해도 되고요. 이거 더블이라고 캐스팅한 것을 그 큰 것 쪽으로 맞춰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면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해서 그 캐스팅 큰 것 쪽으로 맞춰준다라고 하시면 그 뭔가 연산을 해도 똑같은 값이 나오는 뭐 1 곱하기 이런 거를 사용하시면 1 곱하기 썸이 그 277이면 1 곱해봐야 277이 그대로잖아요. 근데 여기서 점 0을 씁니다. 점 0. 그럼 얘가 실수죠. 더블이잖아요. 더블 곱하기 인티자 연산을 하면 더블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캐스팅하는 것도 괜찮고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보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F11 눌러보면 이제 85.0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소점이 있는 걸 한 개 더 붙여서 값은 변경이 안 되는데 소점이 있는 걸 더 붙여서 사용하시면 얘가 실수가 되고 요게 지금 실수가 됩니다. 실수가 되시고 그 다음부터 연산한 거는 이제 인티자라고 할지라도 실수로 더블에 맞춰서 계산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인데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 보시면 이제 형 변환을 강제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이 자동 형 변환을 이용해서 처리해서 소점이 나오도록 이렇게 처리한 거를 볼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거 맨 처음에는 이제 뉴에서 선언해서 값을 집어넣는 걸 해드렸는데 이렇게 먼저 이렇게 선언하고 그다음에 그 맨 처음에 초기 때 쓰려면 생성을 해서 이렇게 넣는 걸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쓰시고 인덱스 번호를 써가지고 값을 세팅하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나중에 자꾸 값이 들어옵니다.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쓰십니다. 그 사용자가 데이터 값을 자꾸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배열을 먼저 데이터 값에 야 데이터 몇 명 학생 몇 명이야 먼저 입력해봐. 그러면 이제 10명이요. 그럼 10 해가지고 엔터 치면 이제 배열을 여기다가 10을 써가지고 여기 10 이렇게 써가지고 배열 10개 만들어줘 이렇게 처리를 하라고 시키고 만들어진 데다가 이제 이렇게 점수를 계속 집어넣는 거죠. 0, 1, 2, 3, 4 이렇게 폼은 돌려가지고 폼은 돌려서 얘가 인덱스 번호 쓰시고 스캐너로 얘를 데이터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파자인트 써가지고 숫자를 받아내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쓰시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값이 정해진 경우입니다. 데이터 값이 정해지면 이제 그 맨 처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new 해가지고 앞에다가 인덱스를 바로 이렇게 쓰시면서 데이터 값을 중괄하고 중괄합고로 이렇게 써서 new 다음에 배열입니다 라고 쓰면서 중괄하고 중괄 사이에다 데이터를 직접 집어넣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럼 데이터의 개수만큼 여기 개수를 정해지지 않았지만
데이터의 개수만큼 배열이 생성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것보다 원래 이거 누유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누유 생략하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요거랑 타입은 맞춰야지 안 맞추면 안 되잖아. 요것도 생략하고 두 개를 생략한 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생략해서 사용하시면 이렇게 해서 쓰게 됩니다. 그건 누구나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쓰시면 이런 형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값이 이미 주어져 있는 경우, 값이 주어 있지 않을 때는 이렇게 쓸 수가 없죠. 이렇게 쓸 수가 없는데 값이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저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써서 이제 그런 경우에 배열을 이용하시면 이제 합계나 이런 거 구할 때 편하고 합계는 반복문에 의해서 합계를 구하셔야 되고 평균은 다 구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